자, 오늘은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원가는 허난설원이라는 그런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여태까지 쓴 여러분들이 봐온 작품들과 다르게 여성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작가. 되게 특이하죠. 조선시대 때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은 여성 작가가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난설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구의 누이다, 허균이라는 그런 사람의 누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허난설원은 되게 31살 때인가 28살 때인가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요절했다고 해요. 일찍 죽었대요. 죽은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좀 미쳐가지고 심신미약 상태로 우물에 몸을 이제 던져서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이 작품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허난설원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이름이 김성립인가 그래요. 이 사람도 역사적인 인물이긴 한데, 이 사람이 허난설원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총명하고 글도 잘 쓰고 중국까지 이제 글을 잘 쓴다고, 시도 잘 쓰고 문학도 잘 하고 한 사람이라고 되게 유명하게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이 허난설원의 남편이다 과거흡지도 못하긴 하지만 와이프의 아내의 그늘을 가려서 상당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허난설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기생집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허난설원이 여러 가지 사실 가족들 허씨 집안 문제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살을 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난설원이 워낙 작품들을 잘 쓰고 문학 작품들이 많아서 지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허난설원이 죽을 때 허균한테 부탁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작품들을 다 불태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균이 누나의 작품들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서 그 외운 작품들을 다시 글로 써내서 펴낸 책에서 우리 허난설원의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아요. 이 허난설원의 능력은 진짜 철저하게 허균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상 허난설원이 뭘 했다라는 거 제대로 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여음이라는 작품도 나중에 볼 거예요. 이 작품도 허난설원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 중국에서의 어떤 시가와 이렇게 비슷하다 이래서 논란도 됐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가 썼다는 거에서 상당히 어떤 의의가 있고, 좀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설명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봉건사회 속에서, 봉건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봉건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계급이에요. 근데 여자가 느끼는 봉건사회 속에서의 그런 한계는 뭘까요? 특히 조선시대 때 여성은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낮았죠. 그래서 봉건사회 속에서 어떤 한계를 느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봉건사회 속에서의 한계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 아까 얘기했었죠. 김성립 때문에 고통받는 규방 여인의 한스러운 삶과 정서를 간곡하게 표현한 규방가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건 규방 여인의 한스러운 삶과 정서를 간곡하게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 자체를 잘 보세요. 규원가죠. 그래서 규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규자가 규방규자예요. 규방규자. 그래서 규방은 뭐냐? 규방은 여자의 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방에서 원망하는 노래예요. 원망. 누굴 원망하는 노래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김성립을 원망하는 노래겠죠. 남편이 자기를 안 보고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더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자식도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1명은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2명은 죽고 이 1명은 뱃속에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다 겹쳐가지고 사실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기본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흐르는 세월 속에 쌓여온 슬픈 한가, 다양한 표현 방법과 고사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이야기를 차용하는 것을 우리가 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나오지만 그 내가 남편과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견우직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이야기를 차용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사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이거 고사를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고사는 남들 다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어벤져스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던가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 같은 걸 가지고 오면은 그만큼 확실히 전달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 효과보다는 조금 더 머리가 아픈 그런 역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긴 하죠. 자, 후대 규방 가사나 그래서 규방 가사는 여성 작가들이 쓴 가사 같은 것들을 규방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애정 가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 작품은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의 작가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 가사의 특징은 여러분 사대부들이 썼잖아요. 그리고 강호가도 얘기를 많이 했죠. 자연을 즐기는 거 그리고 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충 대신에 우리 삼인국 흥민국에서 볼 수 있듯이 충을 여인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죠. 근데 이 중간쯤에 이 규원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조선 선조 전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가사로 칩니다. 근데 규원가는 누가 썼어요? 여성이 썼죠. 그래서 사대부에서 여성으로 작가층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를 주기도 했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애정 이야기를 합니다. 애정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의 사랑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 여인의 사랑, 님이 나를 버렸어도 이건 다 내 잘못이고 난 끝까지 님을 사랑할 거예요가 전기 사대부 가사의 특징이라면 이 규원가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규원가잖아요. 원가.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망도 하게 된다. 조금 더 이게 솔직한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가사 중에서 규원가의 그런 어떤 문학사적 위치라고 얘기를 한다면 작가층을 여성으로 확대시키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바뀌게 하는 그런 다른 내용도 다룰 수 있게끔 한다. 그 이후에 뭐 사대부, 강호가도 충 이런 작품들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이 작품의 어떤 문학사적 그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지울게요. 이 작품은 여성 가사 그리고 규방 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읽다 보면 맨날 얘기하죠. 꼼꼼히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자, 봅시다. 자, 엊그제 젊었더니 내가 엊그제는 젊었는데 하마 벌써 어이 다 늙었구나. 그럼 난 지금 늙었다. 내가 과거에는 젊었는데 지금 늙었다. 대조되고 있죠. 소년 행락이 생각하니 닐러도 속절없다. 소년 행락 소년이었던 그 어렸을 적을 의미해요. 어렸을 적 즐거움을 생각해보니 말해봤자 속절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왜 늙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해봤자 다 의미가 없다.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자, 서른 동그라미 쳐봅시다. 30살이 서른이 아니라 서러운 말입니다. 내가 다 늙어서 서러운 말 해봤자 서러운 일 하니까 목이 맨대요. 지금 상태가 어떻다? 목이 메고 있다. 뭐가 서럽다.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부생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제. 부생모육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님께서 나를 기르는 것이 신고하여 몹시 고생하여서 이내 몸을 길러냈대요. 애지중지 자기를 길렀대요. 애지중지 자기를 부모님께서 길러냈는데 공후배 피를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하더니 부모님께서 공후배 피를 내가 공후라는 것은 과거급제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과거급제한 남자의 배필은 바라지 않더라도 군자호구 아주 좋은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삼생이라는 것은 그 내가 3번 살면서의 그 쌓은 업을 원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월하의 연분 도라, 이 그 저 삼신할머니잖아요. 삼신할머니의 연분으로 내가 공호배필이나 군자호구를 부모님께서 되기를 원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장한유엽 경박자, 자 줄쳐봅시다. 장한유엽의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공호배필도 못 됐고 군자호구도 못 되었는데 누굴 만났다? 장한유엽 경박자를 만났대요. 장한유엽 경박자는 무슨 뜻이냐면, 장한은 이렇게 시내라는 뜻이 시장, 그 시의 유협, 아주 속이 좁은 경박자, 경박스러운 남자를 꿈같이 만났대요. 그럼 지금 만난 사람이니까 이거 누구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의미하겠죠. 남편을 욕하고 있는 거, 완전 개망나니 양아치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좋은 그 부모님이 나를 엄청 고생해서 길러가지고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공후배필이 되거나 군자호구를 원했는데 누굴 만났대? 장한유엽 경박자를 만났대요. 벌써부터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용심하기, 내가 결혼할 당시에 용심 마음쓰기, 용심 쓸 용자에 마음심자예요. 마음쓰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했대요. 살얼음판 디디면 어때요? 그냥 단단한 얼음도 무서워 죽겠는데 살얼음을 디디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상당히 불안한 거죠. 경박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불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살얼음 디디는 것 같다라는 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열이박빙 이라고도 하고, 박빙, 여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자성어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3528 겨우 지나, 3528 3 곱하기 5는 뭐예요? 15, 28, 16이죠. 15, 16살에 겨우 지나서 천연여질 전로이니, 내가 어렸을 때 천연여질,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이쁜 모습을 천연여질이라고 해요. 전로이니, 내가 젊었을 때는 천연여질이었는데 이 얼굴 이 태도로, 이 모습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즉 결혼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뻤을 때는 결혼하고 이뻤다. 근데 연광이 훌훌하고, 연광, 세월의 흐름을 연광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후르라고 조물이 다시야야, 조물주가 다시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푹 지나듯,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에 푹 지나듯 간대요. 봄바람 가을물은, 봄바람 가을물이니까 봄과 가을인데 물이니까 이거는 세월을 의미하겠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배오리 푹 지나듯, 이렇게 이게 배오리라는 것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틀 있잖아요. 배틀, 이렇게 직물 짜는 거, 그거 영상 보시면은 그 중간중간 훅 지나다니는 것을 북이라고 해요. 엄청 빠르죠. 세월의 흐름이 뭐 같다? 빠르다. 무슨 북으로 북 지나듯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직유법.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내가 설빈화한이었는데, 과거에는 아주 설빈화하는 이쁜 얼굴을 의미합니다. 어디 두고 면목가증이 되었구나. 면목가증, 면목은 얼굴을 의미하고 가증스러운 얼굴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뻤는데 세월이 흘러서 현재는 내가 다 늙었고 못생겨졌다는 거죠.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쏘냐? 괴다 나왔습니다. 괴다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 얼굴 내 보거니,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면목가증 되었으니까 어느 님이 날 사랑할 거냐? 그럼 사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것을 질문으로 표현했으니까 무슨 법이 쓰였죠? 서리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어렸을 적부터 결혼할 때까지 그런 모습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그런 어떤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죠.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났다, 장한유엽의 경박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장한유엽의 경박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계속 갈게요. 이제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규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잘 봐요. 규방에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옛날에 그런 어떤 집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집 한 채에 지금처럼 집 한 채에 모두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자 혼자 교방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 사랑방도 있고 여기 무슨 방도 있고 무슨 방도 있고 무슨 방도 있고 이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방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랑방에서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앉으면 다 보이겠죠. 남편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러고 놀고 있는데 335에 모여서 간다 이런 얘기 하죠. 모여서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야유원은 술집을 의미합니다. 술집에 세 사람이 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세 사람은 술집에 세 사람이니까 세 기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방에 모여 있다가 이 친구들이랑 335에 모여서 어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왜 나가는지 생각해 보니까 술집에 세 사람이 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꽃 피고 나의 저물 때 아주 좋은 때잖아요, 그쵸? 그때 나를 혼자 두고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남편이 나가버렸대요.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자, 백마금편은 흰 말을 타고 어떤 금편을 들고 가는 거니까 아주 화려하게 꾸민 거죠. 남편이 화려하게 꾸미고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구? 뭐 하려고? 여자 꼬시려고, 기생 꼬시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포르쉐에다가 금키를 들고 가는 거겠죠. 포르쉐 타고. 어디 머무는가? 어디 머물었을까? 기생집에 머물겠죠. 원근을 모르거니, 원근 가깝고 먼 것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소식 모른다 한다? 모른다. 인연이 끝쳐 있는데 인연이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야 없을 소냐. 누구에 대한 생각? 임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개망나니 양아치 장한 유엽 경박자라도 님에 대한 뭐가 있다? 그리움이 있다. 사실 좀 열받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그 봉건제도 여자 남편한테 대들면은 칠거지약으로 쫓겨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혼할 수도 없는 마당이고 이혼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애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꾹 참고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꾹 참고 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려마는 얼굴 뭐 그리운 것까지 그럼. 12대 김도기사. 자, 12대 김도기사. 30날 지리하다. 자, 12대 30날 이거 얘기했었죠. 12날은 24시간. 30날은 30일이니까 한 달을 의미하죠. 24시간이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한 달이 지루하다. 왜 지루할까요? 내가 님이랑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독수공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독수공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옥창에 심은 매화. 그러니까 창에 심은 매화 동그라미 쳐보시고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매화. 우리가 사대부 시조에서 매화하면 매화, 암양, 뭐 간이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앞에서 매화는 예전에 뭐 지조, 절개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을까요? 아니죠. 몇 번이나 피었고 졌고 이 매화가 그냥 몇 번 피었고 졌으니까 세월이 뭐 했다? 세월의 흐름, 경과. 내가 외롭고 고달픈 상태로 세월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겨울밤이 차고 자체는 섞어치고 겨울밤, 겨울 나왔어요. 차가울 때 자체는 눈보라가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 때는 구준비까지 내리고 있대요. 겨울, 여름이 지났죠. 그리고 삼춘 화류, 봄에 그 피는 이쁜 꽃과 버드나무 호시절 좋은 날에 경물이 시름없다. 그때 좋은 그 경관이 시름없다. 소용없다. 가을 달 방해. 자, 겨울, 여름, 봄, 가을 됐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것도 세월의 흐름과 경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1년 1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달방에 들고 가을 달 방에 들고 달이 들었으니까 저녁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솔이 침상에서 울 때. 자, 실솔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한번 쳐봅시다. 자, 실솔은 뭘 의미하냐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귀뚜라미. 요거 나오면은 무조건 뭐냐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뚜라미가 울잖아요. 그쵸? 근데 나 혼자 있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정도면은 자기가 혼자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성의 한을 나타내는데 한번 계속 볼게요. 침상 위에서 울고 있대요. 얘는 지금 울고 있어.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생각만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귀뚜라미는 지금 울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님과 떨어져 있어서 님이 나를 버리고 가서 님이 나를 봐주지 않아서 울고 있는 것을 귀뚜라미도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뭐예요? 내 감정과 귀뚜라미의 감정을 똑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감정 2배 대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다. 그래서 죽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로처 풀처애니 계속 가볼게요. 도로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찌하리. 지금 계속 슬퍼하기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외로움, 슬픔, 한 같은 것만 생각하면 어찌하리.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청등을 돌려놓고 등을 켜놓고 녹기금 파란색 저고리래. 파란색 검은고를 빗겨 앉아.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은 거 녹기금이라고 합니다. 빗겨 안아 병려나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어타니. 자, 그래서 내가 외로움 슬픔 한을 잊기 위한 행위로 뭐 했습니까? 녹기금을 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병려나 한곡조, 병려나는 곡 제목이에요. 한곡조를 시름조차, 자, 슬픔을 담아서 섞어서 탔대요. 그러면 이 곡조, 이 노래의 그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자, 애상적인 분위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떠냐면 소상야우, 뱃소리 섞어 도는 듯 같다. 그럼 소상야우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중국고사 많이 이용한다 그랬죠. 소상이라는 곳에서 밤에 내리는 빗소리, 비를 소상야우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비 내리는 풍경이 상당히 구슬펐대요. 그래서 자신의 애상적인 분위기를 소상야우, 뱃소리 섞어 대나무 소리가 섞여서 도는 듯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화표천년이라는 것도 어떤 망주석인가 거기에 천년에 한 번씩 학이 온대요. 근데 학이 와서 우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근데 외로움과 슬픔과 한을 잊기 위해서 이걸 쳤는데 더 슬퍼졌죠. 그래서 잊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속 갈게요. 옥수에 타는 수단. 이거 옥수는 섬섬옥수. 아주 이쁜 손을 섬섬옥수라고 하죠. 이건 자기 손을 의미해요. 타는 수단은 솜씨를 의미합니다. 옛 소리 있다마는, 솜씨는 어디 안 갔어요. 옛날과 똑같아요. 부용장은 연꽃 그림이 막 휘장이 쳐져 있는 방을 의미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있는 규방을 의미하죠. 근데 정막하대요. 내가 솜씨는 그대로 있는데 규방은 정막하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결국 누구밖에 없다. 이 규방 안에 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공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간장이 구곡대야 구비구비 끊쳤어라 라고 되어 있고, 자, 간장구곡이라는 표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줄 한번 쳐봅시다. 간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의미해요. 이게 9구비로 이렇게 뒤틀렸대요. 그럼 지금 속이 뒤틀림인 것을 표현한 거죠. 그게 구비구비 끊어질 때 9구비로 막 이렇게 뒤틀린 상태에서 다 끊어져 버렸대요. 그럼 속이 아주 타들어간다라는 것을 간장구곡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시름을 잊기 위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뭘 해보니까 님을 만나려고 한대. 어디로 간대?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자, 꿈으로 들어갑니다. 꿈. 이거 뭐랑 비슷해요? 3위인곡이랑 비슷하죠. 근데 3위인곡에서 꿈에서 봤어 못 봤어? 보긴 봤는데 어떻게 됐어?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눈물이 흘리냐고 목이 메어가지고 얘기도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날 수 있다 없다 봅시다.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은 짐승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자, 깨우느냐. 잠을 들어서 꿈에서 님을 보려고 했는데 지는 잎 소리 때문에, 그리고 풀 속에서 우는 짐승 때문에 내 잠을 계속 깨우고 있죠. 그래서 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럼 지는 잎과 짐승, 즉 잎이랑 짐승은 뭘 의미한다?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사대부 시조에서는
요거 방해물 장애물을 간신으로도 해석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간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죠. 여성 화자니까. 자, 천상의 견우직녀,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자, 천상의 견우직녀, 견우직녀 얘기는 다 알고 있죠. 7월 7석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얘네 견우직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옥황상제 눈에 띄어가지고 서로 이게 찢어 놓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7월 7석 때 한 번 만나게 된다.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가 되어서 그런 내용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천상의 견우직녀가 은하수 막혀서도 자, 그러면 견우직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견우직녀는 뭐가 방해물이에요? 은하수가 사이를 막고 있죠. 근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7월 7석 1년 1도 7월 7석에 1년에 한 번은 건넌대요. 실기치 아니거든. 1년에 한 번 건너는 것을 실기 약속을 잊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여기다 하면 안 되겠네. 1년 한 번 이렇게 만나기는 하죠. 우리님 가신 후 그러면 나와 님은 가신 후는 무슨 약수가 가릴 건데 자, 약수라는 것이 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다. 이 약수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부력이 낮아가지고 무슨 깃털도 조차 뜨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건널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나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렸건데 오고 가고 소식조차 끊쳤는가? 그럼 님과 나는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견우직녀 이야기를 차용해서 내가 더 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난간에 비껴서서 난간에 기대서 님이 가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초로는 풀에 있는 어떤 이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맺혀 있고 모운 저녁 구름이 지나가 있지. 그러면 아침 이슬과 저녁 구름이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내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님 있는 데를 계속 해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초록 이슬은 눈물을 비유한 말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는 더욱 서럽다. 자, 여기 봅시다. 중림 대나무잖아요. 대나무는 뭘 의미해요, 여러분? 지조, 절개죠. 내가 님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계속 지키는 것을 중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새소리가 서럽게 들리고 있죠.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새소리가 서럽게 들린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지 여러분들 잘 파악이 되죠. 그리고 새소리가 서럽다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지금 서러운 건데 새도 서럽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감정 이입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아봐라 하면 새소리 아까 배웠었던 귀뚜라미 이렇게 두 개 찾으면 됩니다.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수없이 많다 하지만 방명한 복없는 홍한 젊은 얼굴인데 나를 의미하죠. 복없는 젊은 나 같으니 또 있을까? 내가 제일 복이 없다.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님 때문에 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살기도 힘들고 죽기도 힘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규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를 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은 규언가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가사다. 이 작품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서러운 말씀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에 대한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있다. 맞죠? 자, 스스로 참교하니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요게 다르다. 왜? 견우직녀는 한 번이라도 만나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할게요.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님의 지위로 활동하여라는 남편을 원망한다.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기억 미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위에서 올려보면 뭐냐, 백마 근편이죠. 이거 화려하게 꾸미고 어디 가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쵸? 님의 화려한 모습을 언급하여 남편에 대한 자부심? 아니죠. 이거 지금 남편이 지금 저렇게 다른 여자 만나러 가는데 뭔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쵸? 옥창의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고 졌는가가 니은이죠. 니은 봅시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 임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다. 세월의 흐름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디귿이 뭡니까? 디귿. 가을 달방에 들고 실소리 상해 울제. 자,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통해 긍정적인 미래상. 자, 가을은 맞죠.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 맞죠. 근데 긍정적인 미래상 아니죠. 자, 리을 봅시다. 간장이 구곡돼야 굽이굽이 끊어져 있다. 과장된 표현 맞죠? 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니죠. 자, 고사를 활용하여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 봅시다. 고사, 미음, 우리 님이 가신 후에 무슨 약속? 이거 구체적인 이유 아니죠?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타나 있다. 자, 마지막 새소리는 감정이입의 대상, 물의 공통된 역할을 봅시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이 내가에 앉았는데 지금 님 여의 없으니까 슬프겠죠. 저 물도 내 안 것 같대요. 그러면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저 물도 나랑 같이 똑같아서 울면서 가고 있다. 그럼 나도 지금 슬프고 물도 지금 내 말이랑 같아서 울면서 가고 있다. 그럼 새도 감정이입이고 물도 보다 감정이입이다. 서러움, 슬픔에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